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두 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님 그리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밤에 타결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면서 여러분들 바쁘셨을 것 같아요. 보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보고. 네, 교수님. 어제 일단 한미 관세 협상 그 타결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관세 고생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일단 고생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고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게 역시 외교는 힘의 정치다, 힘의 외교다라는 것들이 저는 이 잠시 우리 조선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조금 더 우리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비교해봐도 우리가 잘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좀 네. 있죠. 어쨌든 없던 관세가 생긴 거고 2천억 원이 웬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2천억 달러. 미국에서 벌은 거를 네.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네, 토해내라는 네, 거예요. 무역흑자 벌었던 것도 다 돌려주게. 네. 이게 동맹인가? 막 이런 네. 생각도 들고 좀 네, 그런 마음이 차근차근 있었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만났습니다. 87분간 정상회담이 진행됐죠. 저희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에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Honor to be here. Incredible. The Republic of Korea is a cherished American friend and a close ally. 일단은 제가 주최국으로서 우리 모두 각각의 대표하는 국가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건배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의 평화와 국가 간 연대를 위하여. Cheers. 예. 그리고 저는 아주 짧은 이 말씀으로 제 드릴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님의 축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의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일본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결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저에게 카페트를 깔아주시고 저에게 환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그 금관도 굉장히 탁월한 예술 작품이었고요. 미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무궁화 훈장까지 받는 그런 영예를 누렸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문희정 평론가님은 이 관세 협상 일단 총론으로 좀 간단하게 첫 개인적인 뭐 인상이랄까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사실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잘 버텨야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의외로 저는 꽤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왜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처음에 7월에 그 협상 타결이 됐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토탈 3,500억 달러지만 2,000억 달러는 우리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출하거나 보증하는 금액이고 네. 1,500억 달러는 마스가와 관련된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네. 그 틀 안에서 나뉘어졌거든요. 네. 핵심은 이 2,000억 달러를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대출 보증 다 합쳐가지고 현금 수준은 5%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3,500억 달러 현금으로 선불로 주기로 했어라는 걸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어쨌든 그 선불을 안 준 것만으로도 저는 꽤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역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딱 동시에 들으면은 품격이 다르구나라는 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를 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본인의 욕심을 정확하게 채우고 가겠다라는 게 또 네. 한 번 드러나는 인사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나하나 좀 보죠. 그 말 그대로 그겁니다. 한 5%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2천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투자한다. 물론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연상한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일단은 우리가 돈을 나눠서 준 사실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일단 이게 미국은 협상을 조율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네네네. 산자부 장관도 왔다 갔다 하고 정책실장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8년간 250억 달러를 나누어서 낼 것이냐 아니면 150억 네. 달러를 해서 10년간 나누어서 낼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힘들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번에 협상 자체가. 근데 그렇게 대부분 이해를 좀 하고 있었고. 양쪽 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그렇죠. 이번에 타결 안 된다고 봤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그래도 나름의 좀 전략을 좀 쓴 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하면서 미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봤을 때 어쨌든 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해야 되는 입장이 매우 강하죠. 왜냐하면 일단 미국 내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네.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간접 압박으로 우리 대통령실에서 그런 식으로 안 될 것 같은 좀 어렵다. 지금 몇 난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렇게 했고 다 그게 연락이 갔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전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조선이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네. 조급한 마음과 성과를 가져가야 되고 조선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게 슈퍼갑이라고 우리한테는 네, 네. 이 슈퍼갑을 제가 아까 아쉬움이 있다는 게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었다. 이게 지금 우리 조선 이야기 조금 좀 했으면 좋겠는데 미국 지금 우리 조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지금 이거는 미국 중간의 이야기 또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 네. 조선 얘기 조금 뒤에 할 텐데요. 일단 그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안전장치가 충분히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이게 3,500억 달러 자체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우리 연간 200억 달러라고 하지만 지금 한 1,400원 정도 원화 환율 하더라도 28조예요. 28조 1년에. 와, 그게 어딨냐고. 그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한선을 해놨고 그게 최대치니까 그 안에서 할 거야. 그래서 사업도 이제 진행이 된다면 처음에 1단계 착수금 필요하면 그래 한 10억 달러. 그다음에 뭐 한 5억 달러 뭐 예를 들면 단계별로 가니까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뉘앙스로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네. 저는 사실 우리가 계속 토탈 금액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나갈 돈만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사실 저도 비슷했어요. 네. 3년 반만 참으면 된다. 네. 우리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말 그 큰 토탈 금액을 생각하고 협상을 할까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공식적으로는 큰 금액을 그렇죠. 약속하는 거다 이 선으로 가는 거지만 네.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네. 뭐 안전장치 마련해놨다 뭐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근데 네. 일단 3년 반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일지 네. 여전히 뭐 트럼프 행정부일지 공화당 행정부일지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얼마든지 운용의 묘를 저는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일단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해놓고 물밑에서 마치 미국이 히토리와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수출 통제에 맞춰가지고 맞서가지고 중국한테 계속 이것 좀 풀어주세요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물밑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히토리 좀 줄 수 있니? 네. 이러면서 협력 문서 계속 서명하고 다니잖아요. 네. 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도 이제 미국 중심에서 탈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꺼번에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금액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시급하거나 조금 더 위험하거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네. 미리 걱정을 떠안듯이 네. 떠안고 있을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이거는 근데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안 되죠. 평론가니까 할 수 네. 있는 거겠죠. 우리끼리 해석을 잘 하면 되죠. 그렇죠. 네. 예. 교수님 이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위성락 실장, 김용범 실장 계속
얘기를 했고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돈 캐시로 거기다가 막 부어버리는데 회수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상업적 합리성 이것을 MOU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일단은 중요한 그거부터 지금 MOU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MOU는 일단은 구속력 부분들은 일단 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죠. 다시 거슬러 가면 네. 이 부분들이 이게 용두삼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본 일단 그 부분 말씀 일본하고 좀 비교를 제가 좀 해봤을 때 사실 일본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5,5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지금 어쨌든 상한선이 200억 달러지만 일단 우리는 직접 들어가는 거고 금액은 다르겠지만 네. 실첫 뭐 초기 연도는 다르겠지만 네. 일단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지금 뭐 조금은 뭐 걱정이 되긴 한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좀, 비교했을 때? 예,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안전장치를 달았다고 하지만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지적을 좀 하고 싶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장치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이게 뭐 일단 일본과 했던 부분에서 금융 패키지 유상 구조로 가고 네. 그다음 일단 한미 뭐 우리가 수익 부분들 5대로 나눠 가진다. 그다음에 뭐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안 되면 전혀 상환받지 네. 못할 경우는 수익 배분율도 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넣어놨는데 네. 이게 또 그때 정세에 따라서 또 변화가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헌법 규정상 1조가 넘어가면 일단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된다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 통과할 때 또 여러 가지 좀 진통이 네. 아마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여러 국힘이 나는 부분에서 이 이슈가 또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일본과는 없는 안전장치는 있다. 그다음에 뭐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나눠져서 뭐 지불한다는 부분에서는 있는데 아까 말씀 3년간에 지금 남아 있는 3년이기 때문에 요 3년을 어떻게 잘 버티고 정권이 바뀐다라면 뭐 또 아까 말씀 예물이기 네네. 때문에 네. 충분히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 김용범 실장 그 브리핑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거 대미 투자 펀드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에요. 일정 금액 넘어가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대미 투자 관련 펀드 국회 법안이 제출될 거다. 그래서 그게 통과돼야지만 된다. 저는 그것도 또 하나의 안전장치, 숨어있는 안전장치가 아닐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든 그 법이 좀 지연된다면 그리고 또 있더라고요. 그 법안을 제출한 그 달에 첫날로 소급해 적용한다. 뭐 이런 걸 네.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숨어있는 1인치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 아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는 우리는 하고 싶지만 이게 한국의 정치 구조상 이게 통과가 안 네, 어쩔 된다라고 수가 시간을 없어. 끌 수 있는 것들이고요. 네. 아니 미국 당신들은 더 심하지 않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 됐잖니? 그렇죠. 이것도 뭐 이건 우리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네. 뭐 충분히 뭐 합리적인 네. 핑계 아닌 핑계가 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들이죠. 수 있다. 문평론가님도 비슷한 네. 의견이신 건가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국제적으로 협상을 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만 국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실 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네. 열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또 외신에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우리 국민의 정서가 이렇다, 우리 국민의 여론이 이렇다라는 거를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이렇게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든 걸 다 밝힐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우리 협상팀이 이재명 정부가 충분히 그런 안전 장치들뿐만 아니라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플랜 B를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저는 충분히 다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다가 엄청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한 것 같아서 우리 자꾸 선방이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좀 해주시고 싶은 부분 조선업 네. 이거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조금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심지어 이번에 노딜로 끝나더라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좀 우리한테 더 유리한 방식으로 끌어낼 수 있었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으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네. 막판에 이게 지금 나온 협력의 딜은 이제 미국이 지금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불안함, 그러니까 네. 지금 특히 이제 트럼프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금 어려움, 그 다음에 한국이 지금 산업적으로 지금 이걸 돌파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또 우리 산업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합의가 돼서 이건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조선 부분들이 사실 미국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미중 간의 충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런 칼럼도 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취임하고 첫 그러니까 의회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미국 상선과 이제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업 재건을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미 의회 4월 달이죠. 미 의회에서 이제 미국 해양 전략을 위한 뭐 의회 지침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중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실제적인 데이터 제가 오늘 데이터 좀 몇 가지만 갖고 왔는데 네, 보면 말씀해 주시죠. 미국 지금 해군 지금 정보국 자료를 보면 지금 중국의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미국이 한 232배나 되는 세계 1회 조선 해군이고요. 네. 지금 미국 조선소가 지금 한때 뭐 한 414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21개밖에 안 되고 지금 일단은 상업용 부분에서도 우리가 상선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이게 작년 기준으로 지금 미국이 지금 한 80척, 중국이 5,500척. 5,500척. 500척. 맞아요. 네, 5,500척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상선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미국 화물의 90%가 상업용 선박을 이용하는데 상업용 선박의 60% 이상은 중국에서 갖고 있고 그러면 세계 화물의 이동이라든가 혹은 배송 추적 데이터가 다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안보적인 측면.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함 같은 경우는 더 뭐 심각하죠. 그래서 이 조선 부분들이 지금 뭐 매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필요하고 그래서 트럼프도 이런 말 썼잖아요. 우리는 결혼한 사이다. 조선협력이라는 표현. 그만큼 이런 걸 봤을 때 네. 이게 슈퍼 가베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강하게 해도 된다라고 저는 뭐 다른 데서도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칩스법 반도체에 나온 것처럼 이것도 칩스법이라고 나왔고 네. 물론 작년에 해결 끝나면서 했지만 올해 또 이게 나올 거고 앞으로 이제 미중 간에서 이제 이런 선박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네. 중국의 해양 불길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국밖에 이건 대안이 없어요. 맞아요. 대안이 무조건 없어요. 한국밖에 네. 없어요. 일본도 안 되고. 네. 네. 지금 제가 볼 땐 트럼프는 솔직히 계속 이야기하는 동맹 현대화를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지금 이 주한미군들 지금 이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중국 대응에도 바빠. 지금 한국이 북한 알아서 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거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어깨 피고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네.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근데 네. 저는 언제까지나 관세 협상에 지금 묶여가지고 네. 우리가 빨리 그 미국하고 타결해가지고 이제 쭉쭉쭉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딱 저는 그 얘기를 하실 때 깜짝 놀랐던 게 어떤 대목이죠? 예. 해결로 추진 잠수함, 네. 예,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한미 원자력 협정도 사실 다시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 계속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지난 8월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하고 같이 묶어서 타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관세 협상이 더 잘 됐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네. 그걸 내어주고서라도 이걸 얻을 받으려고? 게 네. 예,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썼잖아요. 한국 핵추진 잠수함 우리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 거야, 건조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바로 저는, 네. 그 얘기만 보면은 마치 그래 미국이 만들어주는 잠수함 니들이 수입해가처럼 들리잖아요. 미국은 그걸 만들 능력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은 우리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 대목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평가님 말씀하신 건 지금 저게 우리 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어쨌든 관세 조금 아쉽지만 빨리빨리 처리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네. 평가를 해주신 거고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이 부분은 우리 확실히 좀 성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거는- 소셜에 올렸어요. 네. 트럼프가. 네. 네.
일단 지금 이게 지금 북한이 좀 핵잠수함을 건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사실 전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했고 했는데 이게 미국 쪽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때도 트럼프 일기였단 말이죠. 네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아까 이게 이기 들어오면서 이게 아까 선박, 그러니까 이게 조선 부분에서 강력한 우리가 있다 보니 이걸 가지고 딜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나아가는 네. 의미가 있는 시그널로 보여지고 이거 후속 협상을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같이 맞물려서 한미 원자력 협정도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소형 원자력 우리가 스스로 제조할 능력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뭐 연료를 확보할 수만 있다라면 만들 수 있고 시간이 뭐 이거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단계를 또 뛰어넘는 우리가 네. 대한민국으로서의 정말 안보적인 측면 더 자강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는 한 발짝을 뗀 의미 있는 저는 뭐 부분이었다. 코멘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약간 비밀리에 추진을 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언론에 그때 리크가 되면서 그게 불발됐죠. 맞습니다. 예.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네. 이제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다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언론에 미리 공개가 되는 바람에 네. 이게 무산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핵추진 연료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가진 나라가 거의 없어요. 네, 네. 네. 미국하고 지금 이제 러시아 가지고 있다라고 음. 러시아 얘기하고 있고 프랑스, 중국 뭐 요 정도고 호주 같은 경우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 호주가 원래는 네. 프랑스와 잠수함 맞아요. 사업을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미국 측에서 우리가 핵추진 연료 잠수함 줄게 네. 해서 그걸 파기하는 바람에 외교적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아주 난리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오커스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근데 호주한테 그때 줄 때도 네. 미국의 그 명분은 그거였어요. 호주가 중국을 방어하는데 견제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 네. 사실은 우리가 뭐 실제로 중국을 적성국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표현인 거죠. 네, 네.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러니까 호주한테 그렇게 해줬듯이 우리한테도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는 얘기.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러시아 쪽에서 핵연료를 이제 저농도 우라늄을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스스로 아니 이미 사용한 핵연료를 네. 재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있어도 없는 거겠죠. 네네. 예. 어쨌든 그걸 우리한테 허용만 해준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도움되는 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 산업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필리조선소에서 하면은 우리가 해줄게라고 그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제가 이제 내일 교수님 만나면 이거 좀 여쭤봐야 된다. 네. 아니 특별한 건 아니고 대통령 워딩 중에 우리 외교는 항상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네. 추상적으로 표현하는데 네. 어제 워딩에서 잠수함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려다 설명하다 보니까 보니 디젤 잠수함은 자막 능력이 떨어져서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톡 해가지고 제가 덜컥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저도 부분? 그렇습니다. 조금 그랬죠. 네. 그래서, 네. 아마 이 이슈로 아마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성락 실장이 약간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했는데 네. 조금 그냥 전체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수역에 있는 부분 특정 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특정 국가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서 아직까지 이제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중국 쪽 여러 가지 이제 네네네. 이제 언론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 아직까지 도드라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금 오늘 오고 방한하죠. 있죠. 네, 네, 오고 오전에. 있습니다. 네. 오고 있고 그다음에 11일 한중 정상회담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떠한 행토라든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네. 외교부를 통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추적 활동을 한다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아마 이번에 11월 1일 날 한중 정상회담을 때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연 설명을 좀 하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걸 주변국이라고 했으면 가장 좋았을 맞습니다.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위성락 실장이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특정국의 함수함을 지칭한 게 아니다. 우리 주변 수역에서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이해한다.
역시 위성락 실장은 외교관 출신이어가지고 정리를 참 잘해주셨어요. 네, 뭐 잘 설명하면 되겠죠.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한 성과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번 그럼 대통령께서 그냥 이걸 생각 없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또 한편의 생각은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는 우리 뭐 전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디커플링 하라는 거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 동참하라는 거거든요. 이걸 제일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국이라는 단어 하나 들어가느냐 안 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주기 위한 오딩을 했느냐. 의도적이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긴 한데 그래도 주변국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비공개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건 있죠. 맞아요. 그런 공개돼가지고. 그게 좀 아쉬움이 남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집어넣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부분에서 듣고 싶어하는 단어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트럼프로부터 소위 말하는 승인을 받아냈으니까 성과는 성과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이 핵 추진 잠수함이 정말 세계에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P5라 불리는 그 상해 안보리 5개국 플러스 지금 인도 정도? 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술이고 호주한테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아직도 안 네. 부분. 좀 이따 미국은 줄게. 그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우리도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할 수는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있기 때문에 네.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정부의 생각인 거고. 저는 사실 모두 발언에서 그 발언을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옆쪽으로 마코 루비오가 있었고 그 옆으로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랬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반대편 옆으로 바로 베센트 재무장관이 있었고 그 옆에 수지 와일스가 네. 있었거든요. 비서실장.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절묘하게 안 쳤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사실 루비오 장관이라든지 러트닉 상무장관은 굉장히 좀 강경한 스타일이고 대중 강경파로 분류되죠.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또 관세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를 주로 때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실무적으로 그걸 마무리하고 좀 다독일 때는 베센트가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났던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관세 협상을 마무리 단계에서는 베센트가 계속해서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는 용도와 마무리하는 용도가 지금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서 실무진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실무진이 누구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얘기의 강도라든지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질 네, 부분이 네. 있다는 거예요. 아. 게다가 비공식적으로 또 이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지 못했을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왜 뜬금없이 이게 나왔지? 네. 라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모두 발언에서 일부러 좀 꺼내놓으신 게 아닌가. 예.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가 이거 승인해준 이유가 있어라는 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외교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3명이 앉아서도 서로 다르게 약간 미묘하게 해석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또 여전히 퀘스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이성락 실장은 실장대로 각각의 역할을 완수하신 그렇죠. 걸로 우리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습니다. 한 40분 동안 연설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전에 서밋이 있었는데 그 CEO들과 그 연설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자화자찬을 이어갔다고 하죠. 저희 영상 준비됐나요? 네. 지난 행정부 4년 동안에 외국 투자를 1조 달러 미만으로 그런 거에 비하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17조 달러까지 끌어줄 수 있었고 재임기 끝나기 전까지 21조, 22조 달러까지 갈 수 있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차원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를 많이 이용해 먹은 국가들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번영을 갖춰다는 큰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네. 저 숫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만 아는 숫자죠. 예. 본인에게만 의미 있는 숫자고요. 그런 숫자들이 많아요. 지금 저 앞에 그
다국적 CEO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네네. 다국적 기업의 CEO들이 저 사람들 중에서 관세가 번영을 가져올 것이 미국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이 말에 몇 명이나 고개를 끄덕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동의를 할까요? 사실은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저런 얘기마저도 진짜 뭔가 사람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결국은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한테 하는 이야기다. 마가 세력들 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주류 언론들도 네. 팩트 체크를 세세하게 안 하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도 힘들다. 왜냐하면 일기 때는 진짜 열심히 팩트 체크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당신들도 이미 경험했죠.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고지고대로 다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나요?라는 어떤 약간의 네. 암묵적인 게 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까 1조 달러 바이든 때 1조 달러 했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취임하고 17조 달러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아까 자기만의 계산법이긴 한데 이게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계산하면 나오겠죠. 아까 일본 같은 경우도 1,500억 달러지만 거기는 정부 보증도 있고 대출도 있고 실제 진짜 투자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저렇게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너무 크다. 네. 이게 결국은 내년도 중간 선거 뭐 지금 부분에서는 지금 그게 조급함이 보인다라는 거죠. 예, 조급함이면서.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그 이제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팩트 시트라고 해서요. 제가 좀 낙서를 해놨는데 팩트 시트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번에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에 가셔서 수십억 달러의 딜을 추가적으로 가져왔다라고. 그래서 이 한 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런 네. 자화자찬 플러스 맞습니다. 아시아 한번 돌고 왔더니 이만큼 더 돈 벌고 왔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한국의 핵 추진 연료 잠수함을 승인했어라는 얘기에 덧붙인 게 뭐냐면은 내가 이런 성과를 가져왔고 이만큼을 얻어왔고 이 얘기를 꼭 덧붙였거든요. 네. 근데 그 숫자 자체가 이 숫자가 어디서 온 걸까? 그리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곧 주장합니다. 나 3,500억 불 현금으로 땡겨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장면 저희 홈페이지 그 캡처 사진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저 한 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정상회담이나 이런 큰 다자 회담이 열리면 볼만한 포인트들 재밌는 장면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만나서 악수하고 또 이게 사흘 받으면서 들어갈 때 양쪽 다 표정이 되게 경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뭔가 잘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환하게 웃은 장면이 있었어요. 네. 특별 제작한 금관 모형. 저희 혹시 사진이 지금 준비되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마 화면에서 보셨을 텐데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한국 최고원장이죠. 무궁화 대원장도 드렸습니다. 저는 이거 네. 진짜 와. 준비 많이 했다. 네, 이재명 정부 정말 짱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네. 일단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딱 그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처음, 유일한 이런 단어와 관련이 많으신데 네. 저희 무궁화 대훈장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트럼프 네. 대통령께 드리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꽂혀 있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처음. 내가 처음 한 미국 대통령이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줬고 그다음에 네. 저는 금관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트럼프 대통령이 노킹스 시위에 대해서 AI로 그 만들어진 영상 본인이 오물 왕관 뿌리는. 쓰면서 전투기 몰고 가면서 오물 뿌리는 거 저희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 상황 속에서 왕관을 한국이 직접 네. 예, 이거 줬다는 것 자체가 물론 노킹즈 시위를 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예, 네. 죄송합니다만 우리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완벽하게 사로잡지 않았나. 네, 그 근데 두 가지 선물이 뭐- 정말 대박입니다. 뭐 일본 가수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일본 네. 가수도 워낙 많이 받고 골드로 했는데 된 그 뭐 골프채랄까 등등. 무궁화 대원장은 192돈. 예, 어마어마한 돈. 요즘 시가 지금 금값 어마어마하잖아요. 1억 한 4천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근데 네. 가장 기억에 이게 선거 때 했던 YMCA
네. 노래가 나왔다 이런 것들 이게 매우 섬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드 제가 볼 포인트. 땐 대통령실 해가지고 아예 전담팀이 모든 걸 트럼프를 다 지금 여기 탁자에 올려놓고 하나씩 뽑아서 그것을 맞춰 넣는 부분에서 정비를 정말 많이 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일단은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네. 노킹스 그 700만 명이나 전국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노킹스 시위를 엄청나게 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응원의 박수를 보냈는데 그것은 현지 시간 18일이었고 우리가 준비한 건 최소한 한두 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억울한 면이 있어요. 네, 뭐 준비 근데- 기간이 있었겠죠. 네.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도 우리 내부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전용기에서 내릴 때 네. YMCA를 그 연주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아. 우리는 사실 계속 국제뉴스를 보니까 그 노래가 왜 나왔는지 바로 네. 알았잖아요. 본인의 네. 선거 유세송으로 쓰였고 굉장히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고. 춤도 추고. 네.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수준 갑자기? 떨어지게 이런 노래가 왜 나와? 이랬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 아셨다는 분들이 꽤 아,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디테일 하나마저도 사실은 우리 외교적 승리다. 그리고- 꼼꼼하게.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 교수님의 또 전문 분야로 네. 시진핑 주석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한국에 지금 오고 있어요. 2박 3일 일정인데요. 주석 11년 만에 네. 중국의 주석으로서는 11년 만에 한국 방문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Day a meeting with President Xi, as you probably heard. Big meeting, and I think it's going to work out very well, actually. The president had given me maximum leverage when he threatened 100% tariffs if the Chinese imposed their rare earth global export controls. So I think we have averted that so that the tariffs will be averted. 我们愿同各国加强出口管制的对话交流，维护全球产供链安全稳定。 네. 일단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 만나는 거는 6년 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6년, 7개월 정도 되는 네, 거죠. 6년 7개월 정도.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회담인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워낙 전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네, 전 세계가 있죠. 주목하고 있고 저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네. 거니까요. 오늘 일단 의제가 어떤 걸까요? 미국과 중국 간의 정확한 의제 좀 설명해 주시면요. 요거 여제 이야기 하기 전에 네. 트럼프가 시진핑한테는 이렇게 강하게 못한다는 거죠. 그죠? 될 건 다 하고.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흑자 보는 건 1조가 넘는데 네. 뭐 그거는 돌려받지 않으면서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들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이상으로 매우 지금 타이트하게 혹은 매우 지금 비슷한 구조로 지금 막 평행선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의제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심플합니다. 저는 뭐 오늘 이 방송 전에 뭐 다 이미 지난주부터 방송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네. 일단은 뭐 지금 조급한 어공과 느긋한 늘공의 2차 정상회담이다. 어공늘공. 네. 지금 왜 조급한 어공이냐, 그죠? 네. 지금 아까 그랬지만 노킹스 지금 미국 내 상황이 그렇고요. 네. 미국의 수입업 협회들이 지금 트럼프를 대상으로 소송 엄청 하고 있죠. 그렇죠. 뭐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이번에 어쨌든 와서 미중 정상회담 하나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번 한미 정상도 그런 네. 맥락이기 때문에 특히 미중 정상회담은 이제 대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중서부 지역의 농민들 지금 계속 지금 뭐 보수 농민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하기 내년도 선거에서 공화당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지고 점점점 힘들어지기 민심이 때문에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대두가 이번에는 핵심이 될 거다. 그래서 나와서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지금 베센트와 허리평 국정했던 부분들이 네. 우리가 100% 일단 11월 1일부터 안 할게. 안 할게. 그러면 다른 거는 됐으니까 일단 대두부터 사야 된다라는 네.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문제, 노 프로블럼이죠.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대두, 그래서 대두 지금 작업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대두가 이제 핵심 부분들이고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전체적인 의제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변화가 있는 건 없다. 그냥 스몰 딜 형태다. 이미 나와 있다. 크게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만큼 수출 통제 그거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히토리는 잠시 유보. 유보. 그럼 제가
전망을 해볼까요? 이거 끝나고 한 11월 중순 됐어. 네. 그러면 미국에서 또 하나에 나올 겁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다른 형태로 반도체가 아니죠. 여러 가지 더 여러 바이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지금 또 수출 통제가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건 뭐지? 저번에 합의한 거 한국에서 아니었어? 만났잖아. 네. 부산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뭐 악수하고 하더만 이건 뭐지? 그냥 여기는 조급한 트럼프가 얻어가야 되는 게 지금 대두 내가 이렇게 대두 수입 재개시켜서 수출 재개시켜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그 응답을 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느긋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지금 미국의 반도체나 그다음에 우리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풀어줄 거라고 중국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요. 네, 이미 이거는 두 나라 간의 대화의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부터 메시지를 띄웠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 순방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번에 시진핑 수석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다. 러시아 문제도 이야기할 거고, 네, 틱톡 문제도 이야기할 거고, 관세 문제도 이야기할 거다. 근데 타이완 이슈도 이야기할 거다. 갑자기 이걸 띄웁니다. 아니 이걸 뭐냐?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닌데 이걸 갑자기 왜 띄웁니까?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야? 그냥 레버리지로 저는 압박을 하는 거죠. 너가 제일 싫어하는 거지? 내가 이 이슈 던질 거야? 툭툭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 1차 무역대 2천억 불 사기로 해놓고 지금 얼마나 샀느냐? 우리 확인하겠다라는 거. 지금 대충 한 60% 샀는데 네. 이거 또 압박을 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주면서 결국은 뭘 얻고 싶으냐? 대도 좀 사줘. 네. 라는 것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고 중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미 대도 수입하는 것을 시작했고 미국은 관세 11월 1일부터 100% 안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11월 10일 날 지금 끝나는 지금 관세 협정 보면서 다시 네. 유예가 되는 형태로 그냥 그 정도의 스몰 딜 형태. 그러니까 크게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알고 지금 11시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오전에요? 예.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번에 자체는 그 정도의 스몰 딜 형태. 그래서 뭐 말 그대로 평화 협정이 아니라 휴전 선언 정도. 휴전 정도. 전략적 지역. 그래서 끝나고 나면 아마 다음에 제가 방송 나오면 교수님 왜 진짜 말대로 또 시작했네요. 11월 달 넘어가면서. 또 시작했나? 네. 이건 뭐죠? 한번 또 그럴 보도록 겁니다.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는 이제 히토류, 뭐 반도체, 막 무시무시한 무기 얘기만 하다가 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대두가 이렇게 중요한 거여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기회가 됐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베센트 재무장관 우리 인터뷰 뭐 ABC 방송들 하는데 이 농민들 농심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이 억만장자 베센트가 나도 농민이야. 와,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지? 알고 봤더니 그 농민들한테 자기 땅 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사실은 미국 그러면은 중국은 대두만 사주고 끝나는 거야? 중국 입장에서 얻는 게 뭐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대두가 필요해요. 아,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대두가 왜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콩이 중국이 그렇게 왜? 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은 음식이 거의 대부분 튀김 음식이니까 기름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콩에서 기름을 짜요. 네. 그다음 남은 걸로 뭘 한다? 그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재료라고 할 수 있는 돼지, 돼지를 키우는데 그 찌꺼기를 씁니다. 사료로 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콩은 중국한테도 중요합니다. 필수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거를 이런 식으로 안 사주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쪽을 뚫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이 국가들이 다 대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국가들 입장에서도 우리밖에 콩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을 조금 더 뭐 이런 협상이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 주석이 오기 전에 사중 전회를 지금 끝내고 왔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시 주석을 올 초부터 미국 쪽에서 계속 흔들어댔던 게 뭐냐면 실각서를 흘리면서 계속 흔들었었단 말이에요. 연초에. 예. 자, 시 주석은 일단 사중 전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사의원이 막 갈 거야? 라는 분위기 딱 만들어 놨어요. 내가 그냥 꽉 잡고 가는 거야? 네. 그러면은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세계적 지도자로서의 자신이 또 한 번 이렇게 봤지. 이렇게 만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돼서 내가 한 번 만나줬다. 네. 나 진짜 늘공이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근데 뭐 아까
그 실각설은 미국의 극우 쪽에서 나온 부분들이고 우리 그 실각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가 네.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사중전에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어제 다른 방송 사중전을 이야기했지만 그냥 어쨌든 시진핑 체제가 공고하다는 걸 보였던 또 하나의 계기가 됐고 네. 중국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돼지와 식량을 안정화시키면 천하를 안정시킨다. 그만큼 돼지가 큽니다. 14억 명이 먹는 돼지고기를 하려면 돼지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될까요? 14억 명.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지만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미국산 대두에 대한 대체가 있는 겁니다. 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유연성 있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사주면 돼. 우리는 더 필요하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지금 패가 이제 다 지금 보여지는 상태에서는 네. 훨씬 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급한 건 네. 지금은 미국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게 지금 히토리와 반도체 부분에서의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은 이미 자립을 하기 위한 방향을 갖고 수출 통제는 이제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좀 네, 자리 네. 잡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미국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회 통로를 통해서 또 들어갈 거고 네. 중국의 기술 자립은 또 계속 올라갈 거고 중국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자꾸 또 연장 또 유예되면 길어질수록 우리한테는 유리할 유리하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네. 히토류가 들어가는 그 군사 관련해서 부품만 8만 개라고 합니다. 8만 개.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히토류 미국이 급하니까 호주와도 얼마 전에 히토류 관련해서 광물 협정 맺고 공급망 그리고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하고 근데 정작 어쨌든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찾아보니까 호주는 매장량은 뭐 전 세계에서 한 4위 정도라고 하던데 어쨌든 다른 식으로 공급망을 넓히려고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엄청 히토류.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히토류 있어요, 똑똑 이걸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세안 정상회의 가가지고 태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도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협정을 맺었어요. 맞아요. 네, 일본한테는 자 히토류 관련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두 개의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기존에 합의한 미일 관세 협상 그 합의 내용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거에 사인하고 또 하나가 네. 히토류와 관련된 공급 지원과 관련된 거였어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야 바로 20일 날 호주하고 네. 히토류 이거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네. 채굴해보자 하면서 6개월 안에 4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어디서 뜯어내지 했는데 그게 일본이었어요.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일본이 지원을 하는 거죠. 예, 일본이 거기에 같이 합류를 하는 형식으로 미국 돈을 대통령 댑니다. 편하다. 그 이쪽에서 물건 땡기고 저쪽에서 돈 땡기고 참 그러니까요. 편하네요. 네. 그 히토류 부분 우리 지난 시간에 약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2018년부터 일본의 지금 심해 지하전에서 히토류가 있다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체력성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고 네. 호주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호주가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호주가 기업이 있고 나름의 기술력이 있는데 매장도 있지만 근데 이게 매장이 있고 아까만 정제와 재련을 하고 완제품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히토리는 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토리 품이라는 게 아무리 히토리가 묻어 있어도 이게 시장 가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네. 거기에 맞게 돈을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품위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일본 부분들은 뭐 일단은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어떻게 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호주도 사실 어제 오늘의 대안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단기간 내에 이 지금에 있는 판을 바꾸기에는 네. 뭐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년 안에 우리가 이거 완전 히토리 자립할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1년 전문가들은 가지고는.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에 침을 흘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히토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의 뭐 히토류 매장량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긴 그렇죠. 있습니다. 엄청 많을 거라는 네. 이런 건 있죠. 그래서 사실 북한은 거의 원물 형태로 중국에 수출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관련 기술은 공정 기술 중국이 없으니까. 예,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걸 채굴하고 어떤 재련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오염이라든지 네. 뭐 물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인권 것들 문제 등등. 엄청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서방 국가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이걸 캐냈을 때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있느냐의 문제도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거든요. 있는데 중요한 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채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북한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났지만 이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욕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북한은 끝까지 잡고 가야 된다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토류도 있고 좋은 땅, 콘도 지을 땅도 콘도 지을 있고 땅. 네, 북한 여러 가지 면에서 트럼프의 참 입맛을 달구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싶고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 11월 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인가요? 네. 네, 한중 정상회담이 드디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너무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어떤 의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약간 좀 상견례 수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성과 부분들은 준비를 지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일단 11년 만에 한국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나라 간에도 지금 서로가 지금 관계 복원을 해야 된다는 게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미중 간이 펼쳐진 입장에서 중국은 지금 한국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미국에 대해 중국 제재에 지금 동참하는 입장에선 유일하게 한국만이 네. 이 지금 동북아의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를 어느 정도 만들려고 한다. 이미 사전 조율을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거기에 여러 아젠다가 많이 있겠죠. 그 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수소,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핵심 아젠다가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한중 FTA 부분도 사실 2.0의 업그레이드가 나올 것이냐. 근데 네. 그런 방향성에서는 합의를 보는 측면에서 갈 것 같다. 근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뭐, 한알령 이런 부분들에서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번에는? 네. 네. 분명히 대통령께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중국 측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서 지금 심화되고 있는 이런 협중 정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진짜 문제예요. 이야기를 할 것이고, 좀 전에 우리 핵 잠수함 이제 고는 이슈가 갑자기 또 어떻게 등장할 때 어떤 변수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은 왔기 때문에 서로가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되는 입장. 그래서 아까 속보에도 떴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중 관계를 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좀 더 심화되는 부분에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지금 이런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봤던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실질적인 건 이런 아니지만. 것보다는 어쨌든 상견례 부분에서의 이제 새롭게 하나의 첫발을 또 디디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좀 아젠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일단 외교라는 게 일단 만나서 서로 간에 개인적으로 그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런데 그 한중 FTA는 완전히 멈춰섰던 것 같은데 뭐 좀 진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멈춰서 있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한중 FTA 10년 됐거든요. 네네. 한중 FTA 10년이 됐는데 이게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산업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고, 그렇죠. 예, 네. 지금 무관세가 돼도 지금 의미가 별로 없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산 제품들이 제조 혁신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 뭐 제3국 시장이나 뭐 국내 시장 경쟁이 좀 더 치열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 10년 전에 체결할 때는 이제 우선 상품 무역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서비스 무역은 네네. 후속 협상으로 넘겼단 말입니다. 그 넘겼는데 그게 한중 관계가 안 좋아지고 코로나 있고 하면서 계속 흐지부지 지금도 진행되어 오고 있었죠. 그래서 네. 그게 우리가 말한 후속 협상, 그게 뭐냐면 서비스나 투자 협정입니다. 그래서 서투 협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과 전문가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 지금인 1.0보다는 새롭게 이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지만 우리 산업계에 도움이 되고 중국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기존의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세팅, 리셋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이 트럼프 행정부가 딱 시작되고 이 관세 전쟁을 전방위적으로 이제 벌이니까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어떤 외계인이 나타나면 지구인들이 이렇게 뭉쳐야 된다. 약간 이런 이심전심 너도 아프지 나도 아프다 거의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재밌는 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신민주 장관 당연히 만나는 거고 중국하고 일본은 요즘 사이가 어떻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일부 그 방송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시진핑 주석하고
그 일본 신임 총리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중국하고 일본 관계는 사실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그 주변 적과의 동침을 하는 거죠. 영토 문제도 그렇고 등등 계속 좀 안 좋은데 이번에 대화를 조금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다카이치 신임 총리 자체가 일단은 극우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일본 갔을 때도 계속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지금 이제 중일 관계가 네. 지금 험난하겠어. 우리가 지금 뭐 일단은 극우로 갔을 경우 뭐 여러 역사적인 문제 이슈가 계속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사실 이건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었고 그렇죠. 오래됐죠. 네. 아베 총리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그거와 결국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는 한중일의 구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 그래서 중국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한중일 FTA를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본이 적극적이지 않았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정도의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중일을 만들어야지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미일 구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중일을 엮어야지만 이걸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마음은 양쪽에 있는 거죠. 양쪽 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적과의 동침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국제 관계가 우리가 보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이 나는 게 2018년 10월이었나 하여튼 2018년에 갑자기 그 사이 안 좋던 그 미중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갑자기 덜컥 베이징에 갔어요. 그래서 일본 총리로서는 그때 7년 만에 베이징 방문이었나 그렇습니다. 맞아요. 단독으로 간 게. 그래서 그때 막 대서특필이 있었는데 다시 제가 어젯밤에 찾아보니까 그때 데리고 갔던 경제 사절달만 5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구였냐? 역시 트럼프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아베와 뭐 친했다고 하지만 초반에 아베가 구애하고 트럼프는 무시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관세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호적인 정책을 트럼프가 취하지 않으니까 이 외로웠던 당시 아베 총리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시진핑 만나러 2018년에 갔던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혹시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마침 여기 온 김에 뭐 베이징 따로 갈 필요 없고 도쿄 따로 갈 필요도 없고 근데 최근에 뭐 축전 보내는 거 보니까 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예, 시진핑 네. 주석이 일단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축전을 보내지 않았죠. 안 예, 보냈어요? 안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언론들이 굉장히 그거를 핵심적으로 다루더라고요. 지금 중국이 다카이치라는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판단 중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원래 굉장히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카이치 스스로 이제 본인 친대만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정부는 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한한령을 한 적이 없어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게 정부 차원에서 하지를 않아도 이게 분위기라는 게 알아서 중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그런 사회인데 그래서 이번에 시 주석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만 보여도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알아서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네. 지금 사실 중국 내에서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반일 감정이 너무 고조돼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도 다큐멘터리 같은 걸 잠깐 봤는데 그 아이들이 막 아이들에 대한 울고 불고, 테러가 진행되고 네. 일본,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일본인에 대한 네. 테러 그리고 그 폭력 사태 이런 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역사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상태를 일본 대사관 측에서 계속 일본인들한테 사람 많은데 가지 마세요라는 공지를 낼 정도면은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위험수위거든요. 그래서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가 만나는 것만 보여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일본 측에서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측을 향해서 한번 만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물론 왕이 외교부장이 먼저 모태기 네. 외무상한테 전화를 했어요. 28일에 했네요. 네. 해가지고 우리 고위급 협상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니? 실무 접촉은 하자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간단히 보세요? 그러니까 네. 좀 우리 이제 평론가 말씀하신 부분에서 간단 좀 보충 설명드리면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 가장 박스 오피스 높은 게 731 부대. 그 영화. 네, 그 영화가 뭐 이렇게 인기를 거둘지 그게 이제 이게 올해 뭐 전승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구도에서 일어난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 차원에서 그걸 본 사람들이 더 이제 흥분을 했던 네. 부분들이고 그래서 중국의 일본인들 조심해라 뭐 이런 말까지
대상을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네. 사실 말씀하신 아베와 지금은 다르죠. 그때 아베 총리가 많은 경제 사절단을 갔던 것은 일단은 일본은 중국이 부담스럽습니다. 내 주변에 강대국이 점점 강해질수록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뭐 그게 뭐 보수든 진보든 중국의 성장은 다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막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같은 입장. 네. 근데 그때 아베가 총리 갔을 때는 일단은 지금처럼 미국이 대중국 제재가 정점에 달하지 않았을 때 아직은 18년도니까. 그렇습니다. 네. 18년도부터 이제 서서히 네, 트럼프가 맞아요. 들어오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부담은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은 싫지만 경제적으로는 역시 중국이 필요했고 뭐 그게 수출입이든 투자든 네. 간에 네. 피토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거였고 근데 지금 닭까지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아까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제 미국 눈치를 좀 봐야 되고 본인이 친대만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보수 성향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좋지는 않은 상태지만 네. 그래도 거기도 국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중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을 나눠서 보게 하는 거고 왕이 외교부장이나 중국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두 개의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일과 한중은 결국은 경제 협력이라는 기본적인 팩트 안에서 네. 확산이 되는 것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엄청난 많은 얘기들이 쏟아졌는데 우리 할 게 더 남았어요. 김정은 얘기 안 하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구애를 하고 야 미사일 한두 번 쐈냐? 진짜 어머나 저런 발언까지 쿨하네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요.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Korean Peninsula, and I know you are officially at war. I know Kim Jong-un very well. We get along very well. We really weren't able to work out timing.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회담을 요청을 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좀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깜짝 회동일지언정, 뭐 30분 만남일지언정, 어쨌든 온기를 좀 불어넣으면 좋았을 텐데 각각 계산이 너무 달랐던 것 같고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아까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나는 김정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시진핑 이걸 보면서 야 내가 니보다 김정을 실제 그렇긴 하죠. 더 자주 만났으니까. 이번에 이 질문 정말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이랬을 때 뭐 깜짝이니까 잘 모르는데 사실 이번에 시진핑이 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만약에 김정은이 위원장이 한국을 오게 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시선 분산.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트럼프와 김정은은 다 갑니다. 그렇죠.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가야지만 그게 시나리오 됩니다. 형님 제 가도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참아라. 안 된다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당연히 중국의 목소리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의 지난번 전승절 이야기도 했지만 정승절 부분에서도 사실 에이펙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스토리가 분명히 나올 거고 트럼프가 오면 똑같이 지난 2019년도처럼 SNS를 통해서 할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이미 다 소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시나리오도 가고 있는 거고 주인공을 시진핑이 해야지 김정은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구도만 보면 굉장히 명확해지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게다가 물리적으로 러시아가 최선희 인질극을 벌였다. 갑자기 최선희 그 외무상이 러시아를 간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급하게 잡힌 일정 같았었거든요. 물론 벨라루스는 예정돼 있었지만 러시아는 좀 이상해. 굉장히 급하게 호출한 것 같아. 그리고 북한은 받을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가지 않았나? 요 구도가 참 재밌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뭐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데 중요한 거는 언제 만날 것이냐. 이제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는 건데 이번에 미사일 쏠 때도 동해안 쪽으로 안 쐈잖아요. 서해안 쪽으로. 왜? 동해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는 길이니까 그쪽으로 안 쐈어요. 나름대로 본인도 시그널을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2번의 정상회담을 하고도 노딜로 끝났다는 것 자체가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상황이었거든요. 엄청났죠. 네. 그거를 사실 이번에 조금 만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연일 구애를 아주 너무 구질구질할 정도로 왜 이렇게 질척거려? 뭐 이렇게. 너무 질척거렸잖아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 충분히 어느 정도 네. 이제 그런 것도 또 했을 것 같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급해요. 내년 1월 말에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자, 러시아에서 그러면은 인질극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만나도 될까요라는 걸 좀 물어보러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때리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협정이 물 건너가 버리게 되잖아요. 네네. 그 상황 속에서 약간 수틀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푸틴도 뭐 그걸로 그렇다고 제재를 때리냐 네네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직 북한은 안 되겠는데 라는 그 게 사이에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조만간 다시 만날 거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아마 이렇게 에이펙이라는 큰 행사의 어떤 부대 행사, 부록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 진짜 김정은과의 만남 자체를 하나의 큰 행사로 만들지 않을까. 네. 조만간. 네. 그 노력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값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핵 보유를 인정하는 비슷한 발언까지도 하면서 네. 한 템포 쉬어가 되는 거고. 네. 심핑 형님이 가지 마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번에 안 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를 나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언젠가는 만날 거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노벨 평화상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에서 이걸 한 템포를 뛰어가는 게 네. 맞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쩌다 전 세계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러시아도 북한에, 중국도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이렇게 손짓을 하는 참 이게 외교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국제 관계가 참 묘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지만 네, 1시간이 저희들 훌쩍 넘어가지고요. 여기서 끝났습니까? 네,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곧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황구시보에서 보면 미국을 우호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기사가 없었어요. 최근에요? 네. 근데 지금 한국시보의 내용을 보면 네.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을 대충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시보 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센트 장관하고 이제 허리표 장관이 이제 했던 내용을 보면 네. 대충 오늘의 정상에 만나는 내용의 스토리 부분에서 미국이 매우 이제 적극적이고 뭐 같이 동참해주는 식의 반응.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만큼 잘 되어가고 있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메시지가 많은 게 황구시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오늘 지금 분위기가. 잠시 후에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는 그래서 아까 스몰 딜 정도를 이야기했고 그 이상도 거의 다 아닌 정도에서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급하구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대도 문제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히토르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 정도의 그 생각은 안 하시도 우리 곧 이제 있을 거니까 네, 지금 김포 이제 공항에서. 곧 네. 하죠. 11시부터 한다니까 이제 네, 얼마 안 한다니까 남았습니다. 잠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이 네. 우리 오늘 평론가님하고 우리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아니면 저 사람들 수고하셨습니다. 틀렸어? 뭐 이렇게. 빅딜이야. 화내셔도 되고요. 저도 할 말 없어요. 네. 우리는 팩트 위주로 빅딜은 갑니다. 전혀 안 나온다. 네. 환구시보가 그 미국의 적나라한 속내를 좀 알려주는 그 매체 맞죠? 환구시보가. 중국. 그렇죠. 네. 중국의 네, 중국의 마음을 정말 적극적으로 관용을 표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관용의 메시지를 대신해 주는 네, 가끔 그 보면은 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엄청 약간 세게 하잖아요 발언을. 그런데 거기서 매우 유하게 미국을 이번에 했다는 건 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시그널이다. 이번에 어쨌든 미국이 급하구나. 그만큼 많이 양보를 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인대 박승찬 중국학과 교수님 그리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